이거는 넘길 수 없는 순간이에요. 대학에서 수업 듣는 것보다도 GPT랑 얘기하면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AI와 가장 가까워지거나 AI와 가장 멀어지거나 애매하면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니카이고요. 오늘 보게 되실 강의는 정말 듣기 어려운 거긴 해요. GPT-5가 딱 도달했을 때 저의 로한 감정이 담겨있고 로한 분석이 담겨있어서 라이브한 면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불확실한 쪽에서 사고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실리콘밸리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스타트업 파운더들이라든지 AI 리서처들 이런 사람들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에 있는 사람들. 이 얘기를 들으시면 GPT-5에 대해서 불안감이 증가하거나 줄으실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진실에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점점 더 녹아드는 인사이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GPT-5 해보시고 뭔가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제 GPT-5 인간은 이대로 괜찮은가? 검색적으로는 얘가 자꾸 뭔가 질문을 계속하면서 후보는 일반 모델은 4에서 살짝 발전한 정도. 일반 모델을 4에서 잠깐 발전한 정도로 판단하는 프롬이 뭐죠? 이게 AI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숟가락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숟가락의 파워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컴퓨터는 사실 좀 천차만별이죠. 그냥 컴퓨터를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뭐 프로그래머는 잘 쓸 것이고 아니면 테크 포워드한 사람은 잘 쓸 것이고 근데 이 AI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진짜 이래요. 사람마다 AI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다르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GPT-5가 박사 PhD 레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GPT-5는 PhD, GPT-4는 대학교, GPT-3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하는데 내가 PhD 레벨이 아니면 5를 평가할 수 없는 수준이 왔어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여야지 평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지금. 평가하기 어려워지겠죠. 알잘딱. 알잘딱이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알잘딱 벤치마크 하나 있어야 돼요, 제가 보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뭔가를 처리를 하는 것이 부족해서 에이전트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알잘딱을 굉장히 잘하면 사실 에이전트한테 굉장히 큰 태스크를 하나 주어지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서브 태스크들은 엄청 어려운 것들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서브 태스크들을 하나하나를 잘 알잘딱하게 처리를 해야 이 전체가 되는 건데 그걸 잘 못하죠. GPT-5가 어떤 AI 역사 속에 있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교수님이나 뭐 역사학자라고 하면 좀 이상할 텐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조금 운이 좋아서 실제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리서처라든지 뭐 스타트업 파운더들, 뭐 유니콘 파운더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바이브 코딩 하잖아요. 바이브 느낌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얘기한 역사적 사실들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LLM의 한계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범부입니다. 범부. 범부. 예. 실제로 제 뭐 친구들 중에서 뭐 뉴스 리서치라는 밸리에는 알만한 사람들 다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한계를 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면서 뭐 바이브 차팅이다 뭐 차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하루 종일 경험한 GPT-5는 벤치마크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노린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오픈AI 맞아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 제가 그래서 오픈AI 있는 룬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트위터 하시는 분이면은 거의 레전드인 오픈AI 리서처인데 이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처음으로 철학을 논할 수 있는 AI가 나온 거냐 하니까 이제 하트 하나 눌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눌러주고 제가 와, 글 존나 잘 쓴다. 제가 쓴 소설이 있는데 그거를 영화 스크립트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 안에 이제 굉장히 자기를 숨기는 걸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자켓을 2개를 입거든요, 여름인데.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He will wear these 2 jackets even if it burns him to death.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한 거의 뭐 AI 관련돼서 본 일에, LLM 본 일에 한 2달에 한 번씩 와, 지렸다라는 그런 감각을 받는데 그냥 읽으면은 와 이거 뭐 플리처 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글 굉장히 잘 씁니다. 아 그쵸, 벤치마킹으로는 그록이 제일 잘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상스러운 말을 잠깐 쓰자면 벤치마크 퍼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프랙티셔너들이 AI 리서처들이 제 친구 카네기멜론에 있는 오픈AI 보드 멤버 밑에 있는 제 친구 있거든요. 걔가 얘기를 한 거예요. 벤치마크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벤치마크 안 믿겠다. 바이오 벤치 믿겠다. 내가 직접 써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사실상 벤치마크 상으로 최고가 아니지만
바이브 상으로 높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클로드 모델들이죠. 클로드 모델들은 어떤 사람들은 오프스 막 3.5가 피크였다. 소넷이 피크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써보면 LLM 마법사들이 있거든요. LLM 굉장히 잘 쓰는 뭐 메피스토라든지 웹플리게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LLM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들은 제미나이 꺼져. 그거 꺼져. O3 꺼져. 오프스가 짱이야. 마치 아무리 플럭스나 이런 모델들이 잘해도 미드저니를 쓰는 뭐 디시뮬레이트라든지 저 이번에 팟캐스트 같이 했는데 디시뮬레이트 지금 전 세계 AI 잘 잘해요. 디시뮬레이트 같은 사람은 그냥 미드저니만 씁니다. 벤치마크로만은 안 되는 뭔가 다른 게 있어서 뭐 사람들이 뭐 끝났다 뭐 한계가 있다 뭐 플래토다 이런 거는 이 필드를 잘 모르는 거나 뭔가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벤치마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2번인데 벤치마크 중요한 게 뭐냐면 벤치마크가 잘 나와야 코드의 정확도가 높아요. 벤치마크를 트러스트한다면 코드의 정확도가 높겠다는 정도지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거든요. 철학도 잘하는 것 같아요. 철학은 제가 100% 검증하지 않았는데 철학은 오프스가 짱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 O3에다가 오프스를 해가지고 플러스 한 거다. 오프스의 감성과 O3의 지성을 합친 거예요. 플러스 답변 길이, 생각 길이, 알짜딱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매저널이라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플랜이나 이런 것이 다 바뀌었어요. 호라이즈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도 좋은 질문이 있었죠. 사상 검증. 그런 대화에서도 뭔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대화에서 얘가 롤플레잉을 하고 있느냐를 검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룬 하트가 박혔는데 룬 꼭 팔로우 하세요. TSZZL이거든요. 말로만 트위터 천상기로 간 친구라서 오픈 AI 리서처라는 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친구라서 제가 조금 한국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제가 실리콘밸리 가서 만나는 모든 애들은 다 트위터가 있어요. VC들도 다 있고 뭐 ACNZ, 뭐 엑셀, 니오, SPC 뭐 이런 다 있죠. 트위터에 있는 정보들이 진짜 고급 정보들이에요. 그냥 룬이 포스팅하는 것만 팔로우해도 되게 좋고 제가 DM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탑 티어 중에 한 명이죠. 어떻게 보면 일단은 GPT-5가 오기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 번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가지고 GPT-5는 전에는 GPT-4가 있고 GPT-3가 있습니다. 이 안에 3.5가 있는 거고요. 2도 있고 뭐 있어요? 이때는 이제 순수했을 때예요. 오픈 AI가. 여기서 이제 순수가 멈춥니다. 쌤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기 시작함. 요 전부터 2016년부터 AI 수업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Pre-GPT-3 시절이라고 할게요. 이때는 PGM, CS228이었나? 이런 수업들을 들었죠. 저는 그냥 사실 크게 AI 관심 없었는데 잘 나가는 애들 다 AI 해가지고 그냥 그때 AI를 들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듣나 뒤지는 줄 알았어. 이거는 수학이 너무 많아가지고. 알파고가 2015년이었으니까. 잠깐 이 전을 얘기하자면 수미 상관이 좀 있는 게 1950년대에 리스프라는 언어가 발명이 됩니다. 존 맥카티라는 사람이 리스프라는 언어를 개발하면서 그 다음에 아마 60년대인가 70년대 사이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건방지게 우리가 여름에 NLP를 해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를 여름 안에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실패했죠. 실패를 했고 이때부터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00년대까지도 리스프가 AI 언어였어요. 그래서 PAIP 이런 거 보면 리스프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책인데 그 리스프가 AI 시대를 도미네이트 했고 조금 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나온 게 파이썬이에요. 괄호가 없는 리스프다 파이썬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리스프란 언어를 쓰면서 이 리스프란 언어가 썼던 AI가 뭐냐면 심볼릭 AI를 했습니다. 요즘은 통계학적으로 하잖아요. 오픈 AI가 201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5년부터 개발이 됐었고 제가 알았던 친구는 막 2017년에 나 오픈 AI 가서 청소부 할래 뭐 이랬었던 그때 조인했어야 되는데 그랬었습니다. 심볼릭 AI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면 그림이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니면은 쉐입의 본질이 뭘까라고 하면 선이다. 그럼 선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럼 선 갖고 네모를 만들고 동그라미로 이해를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통계학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이나 체스나 이런 걸 이해하고 싶을 때 썼던 게 심볼릭 AI예요. 체스를 이해한다면 체스를 보통 생각할 때 점수를 생각하거든요. 폰은 1점, 나이트는 3점, 비숍은 3점, 뭐 룩은 5점, 퀸 8점인데 그걸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랜드마스터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고 때려 박아서 리스프 안에다가 AI를 만드는 겁니다. 이 사이에 뭐 알파고도 있고 뭐 딥러닝도 있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가장 큰 건 뭐냐면 데이터 앤 컴퓨트 is king이에요. 이 필드에 있으려면 꼭 읽어야 되는 에세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The Bitter Lesson이라는 책이에요. 이 서튼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oral 텍스트북을 쓰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씁쓸한 레슨이잖아요. 니네가 아무리 MIT 애들이 막 이론을 만들어서 뭐 AI는 이런 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해도 갑자기 그냥 우리 그냥 데이터랑 컴퓨터 박을 거야 하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맞는 거예요. 오픈AI는 조금 예외예요. 왜냐면 샘 얼트맨, 샘아는 그 트위터가 샘아입니다. 샘아는 인비지블 썸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론 머스크를 몰아낸 사람은 샘아밖에 없어요.
미친 거예요. 근데 이 비턴 레슨을 보면 구글이 이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구글이 어느 정도 이기고 있죠. 뭐 지니 보거나 지니3 엄청 대단하죠. 근데 그러니까 얘가 이상한 거고 오픈AI가 이상한 거고 GPT-3에서 GPT-4로 넘어가는 정도의 레벨업을 수많은 다른 회사들이 보여주려고 했지만 결국 이걸 해낸 건 오픈AI다. 3 나올 때는 사실 잘 몰랐고 3.5 나왔을 때부터 지금 이 필드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3.5 나왔을 때 제가 GPT 3.5를 Emacs라는 에디터에 익스텐션으로 추가를 한 게 제일 처음 추가한 게 저였어요. 물론 지금까지 메인테인 하고 있진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매번 이게 터졌을 때마다 수많은 친구들이랑 예측을 하고 샘 얼트맨이 적추되었을 때 그때도 생각을 했었죠. GPT-3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인데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나왔죠. 2017년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되더라 라고 해가지고 나온 건데 얘네를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 당시엔 이렇게 안 불렀는데 베이스 모델이라고 불러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베이스 모델. 이게 세계 2차 대전이면 이게 세계 1차 대전이에요.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니까 세계 1차 대전 이름이 지어졌지 그때는 Great War라고 불렀거든요. 어떻게 세계 1차 대전이라고 부르겠어요? 세계 1차 대전 부르면은 그 다음 게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야 베이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 다음 모든 모델들은 챗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살짝 말씀드릴 거는 Nost Algebraist라는 사람이 쓴 The Void라는 글에서 나온 거예요. 대단한 글이에요. 이 글이 진짜 잘 쓴 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이스 모델은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들을 훈련시킨 모델입니다. 베이스 모델은 컴플리션 모델이에요. 나는 오늘 점까지 쳤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심을 먹었어. 뭐 이렇게 하겠죠. 챗 모델이 아니라 컴플리션 모델에서 제가 뭔가를 적으면 여기서 하겠죠. 물론 점 먹었어 하고 예를 들어서 뭐 A가 이랬어. 그 다음에 B 이러면 여기서 컴플리트를 하겠죠. 그래서 뭔가 챗 모델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GPT, GPT-2, GPT-3 얘네들은 약간 인터넷에 혼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소위 이제 4chan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혼돈성이 다 남겨져 있는 모델이고 인터넷이 혼돈이잖아요 원래. 아마 GPT-3 때 전 인터넷에서 다 올려야 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모델은 혼돈적이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사실 별로 헬프하지 않아요. 오픈AI가 있고 엔트로픽이 있잖아요. 엔트로픽은 오픈AI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다리오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온 거죠. 근데 아마 오픈AI인가 엔트로픽인가 같이 해서 이거 나와요. 그 The Void 같이 해서 얘네 베이스 모델들이 너무 유용하지 않다. 베이스 모델한테 프롬프트를 적거나 후나 전에 너는 굉장히 도움을 주는 어시스턴트야. You're a very helpful assistant 라는 이 파트 되게 중요한데 그때 기준 아직까지도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성격이자 사람이자 영혼을 만든 거예요. 이거를 해서 나온 결과가 새로운 어시스턴트라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애들이 보이는 행동은 굉장히 기이합니다. 어떤 생명체나 어떤 사람이 나 이거 A 같은데 A인 것 같아. 그러면 A 같다를 하다가 제가 A 아닌 것 같으면 맞아 네가 A가 아닌 것 같아 하고 근데 B 같아. B가 이러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 아무리 도움 주는 착한 사람도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이런 프롬을 적었을 때 존재하지 않는 프롬을 적어서 그러니까 뭔가 존재하는 helpful이라든지 어시스턴트라든지 이런 그 의미들을 조합을 시켜서 새로운 생명체를 끄집어낸 거죠. 이거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왜냐면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존재하지 않는 helpful 어시스트를 만들고 나서 이게 계속 인터넷에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베이스 모델 이후에 챗 모델들은 모두 다 롤플레이거든요. 이 helpful 어시스턴트는. 그래서 한때는 너는 굉장히 코딩을 잘하는 애야 라고 해야지 코딩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롤플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캐릭터 모델 같은 거를 만들 때 리트라든지 제타라든지 이런 애들이 만들 때 여기 위에다가 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롤플레이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위에다가 타노스를 얹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타노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들기 힘든 거죠. 뭔가 이 롤플레이는 그냥 롤플레이에서 타노스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이 파운데이션 모델들 LLM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제로부터 프린 트레이닝 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베이스 모델을 갖고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3가 나오고 3.5가 나왔어요. 3.5는 베이스 모델을 이렇게 챗 모델로 해서 3.5가 2022년 11월에 나왔죠. 그렇죠. 모든 AI마다 helpful assistant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GPT 3.5가 나오고 GPT-4는 이제 수학이랑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캐릭터가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GPT-4였고 GPT-4, 4.0, 03 뭐 이런 것들이 코딩도 뭐 완전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캐릭터적인 측면도 굉장히 생동감이 없었어요. 글도 못 썼고 그 다음에 전략을 구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GPT-5 보면 거의 준 제갈공명급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근 유니콘 CEO는 자기가 전략 같은 거 구사할 때 O3 프로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근데 GPT-5 프로랑 대화를 하는데 내가 뭐 에스토니아에
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뭐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델라웨어 Ccorp 하려다가 에스토니아 법인 설립이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GPT-5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뭐 나쁘지 않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5% 다르다 이러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너 프롬 주면 내가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넣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는 델라웨어 C가 이제 그 미국에서 보통 스타트업들이 하는 그 주가 델라웨어고 거기에서의 그 회사 타입이 C입니다. 델라웨어 C나 아니면 에스토니아가 굉장히 테크도 괜찮고 뭐 유럽이라는 한계점이 있긴 한데 괜찮아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인디게임 개발자분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위쳐라든지 뭐 디스코 엘리시움이라든지 이런 진짜 괜찮은 게임들이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고.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요거 해야 되나 요거 해야 되나 이러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델라웨어 C 콜프를 만들어야 뭐 QS 뭐 B 어쩌고 S 뭐 이런 전문가적인 진짜 PhD 레벨 것들을 만들면서 요렇게 하고 인디게임 개발자도 고용하는 요거를 만들어라, 이렇게 제3의 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미친놈이네. 이제는 전략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GPT-5를 쓰는데 물론 아직 뭐 하루밖에 못 써봤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지적 활동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왜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야들이 있는데 이 모든 분야들을 박사나 교수님 수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글도 어느 정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제가 평가를 했을 때 전에는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지만 이제는 오스이랑 오프스를 더한 거 플러스가 나왔구나 그 생각이 들고, 코딩은 뭐 벤치마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잘할 거라 생각이 들고, 코딩 보니까 프론트엔드는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년에서 제일 엔지니어링 잘하는 친구가 클로드 코드 씁니다. 이제 더 이상 AI를 깔 수는 없고, 전 세계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테렌스 타워가 린 뭐 이런 걸 쓰면서 아마 GPT 쓸 거예요. GPT 쓰니까 뭐 이런 것들은 영상도 많아요. 근데 GPT-5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사실 더 써보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평가는 꽤 맞았거든요. 여태까지 어마어마한 모델이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걸 바꿀 거예요. GPT-5로는 기업체 하나 운영이 가능해요. 근데 뭐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다 구라예요. 제가 봤을 때 실리콘밸리 애들도 몰라요. 제가 SPC를 갔거든요. 사우스파크 커먼스. 초기 투자를 받는 좀 좋은 커뮤니티예요. 거기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이 다 에이전트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뭘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뭐 에이전트 다 개나 소나 에이전트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결국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미래에 뭐 이런 엔트로픽이나 XAI나 구글, 오픈AI가 있죠. 누가 이길까? 이게 오픈AI의 마지막 좋은 모델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오픈AI는 지금 내장이 털리고 있어요. 리더십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오픈AI에서 가장 오래 있는 사람들이 9개월 뭐 이렇습니다. 뭐 그런 거 너무 내부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엔트로픽은 굉장히 신기한 회사예요. 이데올로기와 뭐 이런 게 합쳐진, 아티스트가 합쳐진 그런 신기한 회사. 저는 좀 XAI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어떤 인재를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 뭐 여기 헤드들이 중요한 거예요. 알렉산더 왕 대 샘 알트만 대 다리오 대 안드로픽이나 집단 대 일론 머스크 대 구글이에요. 얘네는 집단이고 얘네는 사람인 거죠 결국. 샘 알트만 일론 머스크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일론 머스크랑 알렉산더 왕이 붙으면 알렉산더 왕 플러스 마크 주커버가 이기면 누구?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알렉산더 왕이랑 샘 알트만 조금 성향이 비슷하고 은둔의 전략가 스타일이고, 엔트로픽이랑 구글은 완전 코퍼레이트로 가는 거고 여기는 완전 그냥 이데올로기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XAI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 제가 뉴럴링크 오피스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 회사는 달라요. 딥시크는 그냥 뭐 딥시크 아니고, 퍼플리시티는 저는 굉장히 조금 좋게 바라보긴 합니다. 아라빈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코멧이 나왔거든요. 코멧도 괜찮고, 여기서 애플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네, 애플 원래 잘했었어요. 정보들을 제가 접할 기회들이 계속 있어서, 제 친구들이 조금 이런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그러면 GPT-5 나왔잖아요. 네. 그 이후에 우리가 그거를 활용하는 방향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질지. 요거 활용. 드디어 불안하지 않고 코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큰 겁니다.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 코드를 작성을 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스타트업들 다 안 되는 것들이 GPT-5로 할 수 있고, GPT-5가 API 코스트가 4보다 낮아요. 그럼 개꿀인 거예요. 진짜 미친 거예요. 저는 그래도 O3 정도 나오잖아요. 4보다 낮으면은 O3 이상이지 않고, 원래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수사표 던진, 그러니까 버전업을 할 때 전에 다 안 되던 것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클로드
코드랑 그 GPT-5가 섞여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원래 결정을 내렸어야 됐던 부분, 여태까지는 이제 인간과 AI가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 인간을 좀 덜어내도 돼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지금은 인간이 하고 AI를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AI가 하게 시키고 AI가 인간을 부르게 해요. AI한테 뭘 맡겨요. AI가 막 게임을 만듭니다. 근데 얘가 막혔어요. 그러면은 엔지니어한테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문제 있어.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미팅과 모든 회의에 GPT-5 봇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필수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스트래티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 주는 게 의미가 있어졌어요. 전에는 O3 때는 사실 뭐 엄청 의미가 있진 않았거든요. 우리 여태까지 방금 얘기한 부분, 요것에 대해서 요런 부분도 알려줘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예전에는 뭐 미국이 가장 큰 땅이야, 중국이 가장 큰 땅이야, 뭐 이 시장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AI는 같은 스페이스를 공존하는 개체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이디어의 소스, AI는 그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건데, 얘네가 여기를 침범을 언젠가 안 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점점 더 이렇게 갈 거고, 내가 어떤 스킬을 마스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스탑해야 돼요. 스킬을 마스터하면 안 되고 사고하는 방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필드에 있는 베스트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기를 그 분야의 철학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디자이너다 그러면 포토샵에 있는 그런 단축키 이런 건 안 되고, 뭐가 좋은 디자인이지? 라는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확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프로그래머면 어느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가, 컴퓨터 사이언스는 무엇인가, 리스프 공부하고 오래된 책들 읽어보고 최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그러니까 항상 옛날 거랑 가장 최신 거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말이 있는데, 옛날 건데 거의 잊어버린 것들 플러스 새로운 건데 굉장히 언퍼밀리어한 거, 요거 두 개를 섞어야 되는 거고, 컴퓨터 공학 지식은 없어도 돼요. 컴퓨터 철학 지식이 있어야죠. 컴퓨터 공학 지식은 뭐 파이썬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건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한 방에 메타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서 대학에서 수업 듣는 것보다도 GPT랑 얘기하면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제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네,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서 자격증 뭐 아무 의미 없죠. 자격증 의미 없어지는 좀 돼가지고, 엑셀 이런 것들은 AI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거를 내가 하면 안 되죠. 더 이상 테이스트랑 소셜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까, 테이스트, 소셜이랑 AI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세 개, 감각. 그래서 이 테이스트는 릭 루빈이라는 사람을 보시면 되고, 소셜은 뭐 아비트라지를 잘해야죠. 코딩이나 시스템적인 것을 이해를 하려면 코딩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걸 배우는 방식이 이제는 무조건 AI로 배워야 돼요.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GPT-5에서 Study and Learn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게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들이나 이런 게 부가 되는 게 있는 거고, AI 쓰는 방법은 AI한테 물어보세요. 원래 제가 이제 어떤 아는 형한테 AI를 추천해주는데, AI 쓰는데 AI 너무 복잡하게 답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복잡하게 말한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간단하게 답을 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AI는 정말 스킬이 필요한 거고, 왜 이런 사람들은 AI가 유용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AI가 안 유용하다고 생각할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툴을 쓰는 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서 그냥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나한테 AI가 유용하지 않다면 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필드에서 베스트는 AI를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그렇게 보자면 쓰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는 GPT-5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GPT-4로 얻었던 그런 모든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자기가 배운 지식이 없어도 GPT-5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얘가 말한 것들에 내가 캐치할 수도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GPT-5가 알아서 캐치해 줄 거예요. 기획할 때 GPT-5 안 쓰는 거는 그냥 나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GPT-5 불안해, 무서워, 이런 감정을 갖잖아요.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 인간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AI와 가장 가까워지거나 AI와 가장 멀어지거나. 근데 사실 멀어지는 것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AI와 가장 붙어 있어야 돼요. 애매하면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래머들이죠.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는 쪽, AI와 친화적인 쪽을 가야 돼요. 그거는 그냥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영어 트위터죠,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 다 영어를 써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신 정보들 다 얻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팀원분들 들어오시면 프롬 엔지니어링이든 뭐든 검색하지 말라 그래요. 네이버가 있는 걸 이런 거 다 보지 말라 그래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이 직접 해봐야 돼요. 아무도 AI를 잘 쓰는 방법을 지금 사람들이 모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직접 해보고 나서 찾아보고 이거 맞을까 틀릴까 굉장히 크리티컬한 점을 봐야 되고, 사실 뭐 영어 트위터보다도 사실 저희 유튜브가 제일 낫긴 하죠. 제가 이제 요번에 SF를 한
한 2주 반 정도 갔다 와서 거기에서 드는 내용이나 능력을 좀 전달을 하는데 뭐 영어 트위터를 좀 추천드리고 툴 많이 써보는 거. 기회가 되신다면 막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이러면 무조건 SF로 내일 날라가야 된다면 저한테 DM 주시고 하시면 제가 뭐 팁이나 이런 것도 드리니까 뭐 AI 아트나 이런 쪽도 사실 저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캐릭터 쪽도 요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GPT-5가 나온 세상을 AGI까지 가는 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제너레이션은 딱 하나예요. 우리 이 세대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탈지 그거에 맞을지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GPT-5가 24시간 전 정도에 나왔죠. 이거는 넘길 수 없는 순간이에요. GPT-4가 나왔을 때 3.5가 나왔을 때 이 세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사고를 숙성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GPT-5가 어떤 역사에서 있었는지를 쭉 말씀을 드렸고 트위터 꼭 하시고 저 유튜브 채널도 봐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고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 세계에서 경쟁력이 무조건 있다고 봐요.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인 분들이 AI로 너무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에 도달하기를 바라서 은둔 고수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